네, 반갑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 비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죠? 네. 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다우지수는 하락 0.4%, 나스닥은 0.27% 하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내용만 살펴보시면 다우지수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죠. 하락 출발하고 나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 그 다음에 장 마감 시점에서 약간 상승 전환,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내려가는 모습.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압박감은 조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술주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 보여줬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경제지표가 좋았는데 주가 떨어지고, 약간은 혼전 양상이었는데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고 애매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 그런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뉴욕 증시가 중국 제재 때문에 반도체주가 타격을 입었다 이건데,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3대 지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등락을 반복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국이 어떤 제재를 취했냐면, 중국이 자국 정부 기관에서 미국 컴퓨터 기업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한 개인용 컴퓨터와 서버를 퇴출하는 내용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 기관에서 퇴출하는 겁니다. 정부 기관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용하는 뭐 공무원들 있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구청, 시청, 뭐 아니면은 뭐 기타, 네, 뭐 국회, 뭐 이런 쪽, 이 정부 기관에 사용하는 이 부분에서 관공서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쪽에 사용하는 그 컴퓨터들은 인텔과 AMD 쓰지 말고 뭘 써야 되느냐? 중국 걸 쓰자. 네,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자. 즉 메이드 인 차이나로 돌아가자. 이렇게인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얘네들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게,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다.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자. 이게 이러니까 개콘이 개콘 다시 부활했잖아. 근데 자, 아무튼 네, 이러니까 재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납품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될 수가 있겠죠. 인텔 같은 경우는 2% 정도 떨어졌고요. AMD는 0.5% 정도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AMD보다도 인텔이 더 타격이 많이 있겠죠. 왜냐면 인텔 프로세서를 쓰는 쪽이 많잖아요. 이건 지금 CPU를 겨냥한 부분이에요. AMD CPU, 그 다음에 인텔 CPU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CPU를 겨냥한 부분이라서 요거를 이제 쓰지 말자인데, 안전하고 신뢰를 해야 되는 거에 이 CPU가 포함된다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인텔과 AMD 주가가 조금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올랐어요. 0.7% 정도 되어 있는데, 뭐 장중에는 조금 많이 올랐긴 했지만 위에가 조금 또 올라가다 떨어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그래서 아무튼 네,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하고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또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시총 상위를 통해서 시총 1등 먹는 그날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죠.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들 살펴보시면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죠. 네, 그냥 뭐 전미활동지수가 잘 됐다 뭐 이렇게 돼서 경기가 이미 평균 성장세를 웃돌고 있다,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쪽은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다우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그다지 큰 저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굴비, 네, 이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올해 총 3회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그래서 3회 금리 인하는 그냥 못 박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네, 그런 식이고, 물론 이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대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예상치대로 안 나올 것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실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더 보면 유럽연합 EU가 애플, 알파벳, 메타를 상대로 해서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대한 첫 조사에 돌입했다. 이것도 기술기업의 악재가 됐다. 그러니까 애플, 알파벳, 메타, 인텔, AMD 해가지고 다 싸잡아서 지금 안 좋아지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는 상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I 뭐 인공지능 이쪽으로만 집중이 돼야 되는 것인가 라는 식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기술주들이 못 올라가게 되면 일단 나스닥은 조금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볼까요?
실시간 속보를 한번 보자고요. 네, 인텔 AMD 칩 쓰지 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테슬라는 1% 올랐어요. 루시드는 5%, 니콜라는 12%.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보니까 테슬라가요 CATL과 협력한다. 이건 뭐야,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은데? 테슬라 올라가지고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와우 생각했을 텐데 CATL과 합작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는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CATL이 테슬라 등과 합작으로 미국의 자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대신 테슬라가 미국에서 CATL 배터리 기술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그러니까 CATL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건설한다. 미국이 괜찮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중국의 배터리가 미국에서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다 배터리 공장을 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이거를 도와줘야 된다. 뭐, 이제 등등등 여러 가지. 네.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안정적으로 CATL에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CATL에 배터리를 지금도 공급받고 있지만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국에다가 건설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테슬라가 올랐음에도, 전기차 기업들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 2차전지나 배터리 쪽에는 조금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게 이거잖아요. 미국은 중국 거 절대 안 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북미 시장에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터리가 크게 수혜가 일어날 거야 라는 부분이었는데, 요렇게 되면은 안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도 빨리 저 부분 들어가야 돼요. 뭐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가형 배터리 안 된다 하지만 지금 그걸 쓰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하지 않으면은 네, 사실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장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수익 성장성 없으면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할 것이다. 살짝 올라서 출발할 거다라고 되어 있지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2차전지 쪽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오늘 LG 같지만 엔젤 로보틱스가 따따블 갈 것인가. 로봇주도 요즘에 주목을 계속 많이 받았잖아요. 뭐 삼성도 진입을 했고 이제는 두산도 진입을 했고, 그런데 이번엔 LG도 진입을 하게 되면서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G전자가 시드 투자에 나선 바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이 생각할 게 뭐겠어요?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에 성공해서 빵빵빵 치고 올라가면 LG전자도 같이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상장한 이후에는 기대감이 조금 다운될 수가 있긴 하기 때문에 LG전자가 좀 쪼그라드네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뭐 자회사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시드 투자에 나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자유롭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긴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타이밍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로봇 산업들에 있는 종목군들이 뭐 기가 막힌 성장성을 보여준다, 그런 모습까지는 아직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는 해야 되고요. 신규 상장 이후에 물량이 터지면 그 즉시 매도하시면 된다는 것만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면 안 팔아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볼까요?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죠? 네, 고배당주 아직 남았다 되어 있는데, 네, 그죠?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요. 네, 이번 주 4월 5일, 4월 2일, 뭐, 하여튼 이번 주가 그냥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뭐, 고배당주 사고 싶으신 분들, 뭐 있나 좀 봐볼까요? 배당 기준일이 29일인 상장사는 NH투자증권, 현대해상, 기업은행, DB손해보험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기말 배당 있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대신증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기말 배당은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27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NH투자증권, 현대해상, 기업은행, DB손해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네, 29일이 기준일이니까 27일까지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8일이 배당락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밖에 안 해줬네. 네, 4월 2일 날이 있는 거, 그죠? 하나투어가 이제 4월 2일 날이기 때문에 2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갖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투어 배당금 5,000원 나왔죠? 나온다고 얘기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배당 수익률은 7%대. 그래서 하나투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이런 배당 때문에 많이 올라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만 노리고 들어가기는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돈 끌어 모은 뒤 횡령 분식회계로 증시에 기생한 좀비 기업, 이런 것도 빨리빨리 퇴출시켜야 돼. 그냥 바로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기업들은 좀 살리고 사람만 좀 날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업들은 뭐 횡령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거시기 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상속세 폭탄. 이 상속세.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금리를 이제 낮추려고 하는 뭔가 살짝 움직임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특이사항은,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에 조금 관망세에 들어가 있다. 기술줄이 약간 조정을 받았다. 그것이 중국과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소셜이라고 불리는 그 기업이 우회 상장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다. 트럼프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건가 싶은 생각. 뭐 그런 것들인데 특별한 거 없고, 이마트가 이제 희망퇴직을 모집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년 부장급이 6억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이마트까지도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마트 입장에서는 긍정적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힘들어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 모르죠. 이제 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프 계산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들 많이 좀 적어하는 부분이죠. 역시 이것도 뭐 인공 기능을 봐야 되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요거 한번 볼까요? 예상치 못한 랠리, 의약품주 왜 떴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성장주의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연쇄상규군 이 우려감을 통해서 항생제 관련, 이 페니실린 관련주죠. 이것들이 일부 재차 주목을 받은 데다가 개별 호재 요인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런 쪽으로 진행되고, 박테리아, 뭐 비말, 신체 접촉, 뭐 손발의 상처 뭐 등등등으로 해서 된다. 그리고 주로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만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기타민 추가 복용해야 된다. 주로 항생제로 치료가 된다. 걸리면 감기 같은 거라서 그냥 항생제 쓰면 낫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증권사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융섹터, 자동차, 반도체 등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주요 업종에서 차익 실현 후 성장주 자금이 이동했다. 이 수급의 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삼천당 제약, HLB 등 이제 다방면 호재가 나온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강세를 보였다. 내가 어제 방송에서 한 말이잖아. 네, 삼천당 제약의 경우 뭐 11일 독점하게 됐다. 등등등 됐고, 삼천당이 최대 주주인 옵토스 제약도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신약 허가 기대감, 부강약품 자사주 소강, 이거 어제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변동성이 커진 상태,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는 거. 네. 그래요. 이거 뭐 어제 이야기해드리던 거랑 어제 저녁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뭐 기업으로 장기적 관점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이 뭐 개별적인 어떤 전략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 정도 어제 얘기했던 말 그대로네요. 그 뉴스에 나왔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좀 잘 올라가자 이런 거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 좋아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하겠다 이런 거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일단은 자동차 쪽은 사실 별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잘 못 가고 있죠. 근데 자동차가 다시 올라가주게 된다면 이제
부품 조절도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는 뭐 특별하게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일단 요거 있죠? 네,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이 중국 쪽의 어떤 반도체 제재 이런 것들, 또 기술주들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별 관계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엔비디아만 잘 가면 되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만 잘 가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중국이 하이닉스를 약간 저거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너희들 자꾸 하지 마라, 우리 쪽이랑 붙어라, 이런 식으로 또 하이닉스 압박했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이 슬슬 뭔가 또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민폐 좀 끼치지 마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네, 아무튼 그런 정도. 그 다음에 테슬라의 중국 CATL 협력, 이 부분들은 약간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별일 없이 지나가면 상관없고요. 근데 별일이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오늘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